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준비된 순서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우리 김대호 PD, 이번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김대호 PD를 좀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대호 PD 은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약간 질투도 느껴지는데요. 뭐 질투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김대호 PD를 만나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네. 네. 저는 제 성 김대호입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예, 요새 대호가 유행이죠. 우리 이대호, 야구선수 이대호도 있고,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세울 수 있었던 프로젝트 이름이 대호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몰랐어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예, 석동현 씨라고, 원래 중앙지검, 검사장도 했던 분인데,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을 했구나. 그분이 윤석열하고 엄청 절친이에요. 그 양반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양반이 운영하던 로펌이 법무법인 대호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호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 저 이번 뉴스 대호가 정상화 시키는데 다시 힘써보겠습니다. 야, 그 대호를 잡네. 야, 그렇겠네요. 자, 김대호 PD,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기대하는 그런, 인재 중에 한 명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은 일요일 또 주말이니까. 주말이죠.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보다는 좀 가볍게 다 같이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중요한 내용. 네. 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탄핵 청문회. 네. 좀 많이 다뤘던 대목이기도 한데, 근데 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루면 다룰수록 새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뭐 탄핵 청문회 중에서도 특별히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재미있는 부분들로 이번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도 이제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개그 콘서트 같았다는 말씀도 많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 속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제가 또 지금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여러 정당 동향을 같이 맨날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당 동향을 같이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저의 약간 관점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좀 위주로 눈에 띄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좀 재밌었던 부분, 예. 개그 콘서트 같았던 부분. 네. 근데 그런 개콘과 같았던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배후라고 해야 되나요?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다라는 예. 말씀이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김대호 PD가 크게 2가지 주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개콘 같았던 탄핵 청문회, 그리고 뜻밖의 한 남자이고요. 또 다른 주제가 공부 좀 더 잘했다 하던 유상범이 공부 안 해서 자책골 터뜨렸다. 네. 예. 시작부터 재밌네요. 예.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청문회 자체가 거의 12시간가량 진행이 되다 보니 되게 길었죠. 또 이제 본업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 분들도 챙겨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짧게 영상들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까지 같이 준비를 하셨군요. 영상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죠. 자, 그러면 먼저 개콘 같았던 탄핵 청문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개콘 같았던 탄핵 청문회, 그리고 뜻밖의 한 남자입니다. 자, 개콘 같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해요.
아, 진짜 당황스럽더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그 어떤 이름이 언급이 되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인물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간중간 같이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7월 31일, 8월 1일에 이첩보류 지시한 게 나오고 이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박대령이 8월 1일 날 김기환 사령관에게 박대령은 그런 지시 안 하셔야 한다. 지시를 하셨지만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건 제가 진술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진술 안 하셨다고요? 예, 그 자, 제 그리고 진술도 8월 2일 날 10시에 박대령은 김 사령관을 집무실로 찾아가서 죄송하다. 경찰에 이첩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내용도 것이다. 제가 진술한 사실 아닙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김규현 우리 증인께서 뭐 우리 그 JTBC하고 이렇게 잘 협력해서 소위 말해서 무슨 임성근 뭐 골프 모임 카톡방이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예, 근데 예.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실제 로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세요? 예. 그런데 그리고 혹시 그분- 자, 이거 관련해서 우리 권성동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7월 3일 사업가 A 씨와의 그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과 우리 그 저 증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도대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급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로비 그런 얘기가 감이 나오냐. 이렇게 1년 지하에 정말 무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말로 그러니까 기억을 합니다. 이분 잘 아시는 분이죠? 아니요, 저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하고 통화 녹취록이 지금 네, 그분은 아마 확보됐는데 포항 행사했을 때 가서 제가 처음 뵌 분 중에 자 한 거기에 분이고 통화 이종호 녹취록을 선배하고 오래 보면은 알았던 굉장히 사람으로 제가 디테일한 알고 얘기가 있습니다. 오가고 있어요. 예? 깜도 아닌 얘기를 깜도 아닌 의혹을 부풀어서 이렇게 왜 국민들을 혼동시킵니까? 예, 그분은 제발 이종호 앞으로 선배하고 이런 짓 하지 뭐 마세요. 자본시장 일을 예, 옛날에 같이 국회의원 뭐 했던 나중에 또 것으로도 공천 제가 받을 뭐 들었던 기회가 없을지 적이 모르겠지만 있고, 예. 정말 우리 하나하나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하나가 의혹이고 마치 무슨 뭐 조작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하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디올백 온갖 공작 냄새가 나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종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3월인가 그랬을 건데 야 네가 파란 당으로 가니까 공천을 못 받지 빨간 당으로 갔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예 그런 심지어는 제가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임성근이를 몰랐냐 그리고 저는 제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회를 주시면 이제 신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제가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걸 다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는 성근이를 몰랐느냐? 아,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내가 괜히 거기에 개입돼가지고 내가 그때 사표 내라고 할 때 그냥 내라 그럴 걸. 이걸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한 걸 알고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허풍이라고 그래도 민주당이 공천을 신청한 사람한테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도저히 그건 제 입장에서는 그걸 허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아까 우리 조배숙 의원인가요? 이 조배숙 의원님 좀 뭔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증인이 진술한 거를 가지고 와서 아, 박정원 대령한테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냐. 아, 인물을 다른 진술을 갖고 온 거죠. 아니 그래서 박정원 대령이 그 저 아닌데요? 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 송석준 의원이 얘기한 것도 녹취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해당 김기현 변호사 증인의 녹취록이 아닌 거죠. 아, 예. 다른 사람의 녹취록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전부 다 김규현 변호사가 제공한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녹취록은 다 김규현이 준 거다, 뭐 사진도 다 김규현이 준 거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상당수는 김규현 외에 다른 제보자가 있었어요. 제가 몇 개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랬는데 이게 다 그냥 김규현 네가 한 거지라고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어떤 방송사에서도 얼굴이 잡히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법사위가 시작되기 전에. 법사위가 시작되기 전에. 네, 시작은 됐는데 예. 어떤 초반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초반부에 한 의문의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법사위에. 법사위에. 네, 법사위 멤버가 아닌데 들어왔다 쫓겨나게 되는데요. 예. 자,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툭툭툭 치는 장면이 들어 있어요. 정청래 위원장을 툭툭툭 치는데 보니까 글쎄요, 입만 나왔네요. 네. 입만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사진 자세히 보세요. 자,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제 얼굴보다 이 사진 보십시오. 예, 자, 마치, 예, 여기, 턱밑만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나온 분인데. 아니, 자, 퀴즈 같네요. 누굴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네. 사실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초반에. 핵심 라인 멤버 중에 지금 남아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멤버들 중에 권성동 의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라인의 법사위 멤버들 한번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해당 인물은 권성동 의원이고요. 권성동 의원이군요. 네, 저 예.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법사위가 시작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요 하고 예,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법사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이러고 네. 있는데, 자꾸 누가 경청련 치면서, 어이, 나랑 얘기 좀 해. 어이, 누군가 했어. 권성동 의원이었군요. 그래서 안 나가면 형사 고발 요차에 쫓아나가겠다 라고 했었던 게 얼굴이 안 나왔지만 저희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이분이 권성동 의원이랍니다. 요 부분이. 요 분요. 예, 지금 턱 밑에만 나온 저분. 네.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오래 안 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뜻밖의 남자다, 제3의 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래서 아마 이 법사위 청문회를 풀러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 이번 법사위 자체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얘기했던 게 국회 본회의를 안 열어주면 국민의힘에게 이득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증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캐치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민주진영 유튜브를 볼 것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다 본회의까지 표결 참석하고 하면은 이 증인 청문회 준비를 못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하면서 본회의가 안 열리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혹시 준비를 하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살짝 우리 걱정도 하곤 했었죠. 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준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을까 쭉 봤더니 사실 지금 보니까 자꾸 증인도 다른 사람 진술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런 예. 과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딴 얘기를 했어요. 사실 동문서답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도 아닌데 난입했었던 권성동 의원이 자료를 전부 제공해주고 있구나. 그 권성동 의원은 자기가 과외해준 의원들 과외 공부 좀 더 하라고 시간 좀 벌어주려고 한 거였군요. 네. 그래서 나랑 얘기하자.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것에 더해서 준비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뭐 조배숙 의원이라든지 뭐 송석준 의원, 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상범 의원 이런 분들이 약간 동문서답한 그 이유가 시간을 하루 더 줬는데도 공부를 못했다, 안 했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다라고 보여지는 분석이 굉장히 높다. 참,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방송에서도 하지 못하는 분석인데.
제가 이거를 풀로 다시 보게 하니까 왜냐면 제가 어. 금요일날 현장에는 분향소에서 자원봉사에서 못 봤고 이걸 다시 보기 쭉 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심지어 증인 진술서도 다른 사람 걸 이야기하고 다른 증인이 자꾸 그러니까, 불러서 네.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계속 딴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 아마 전체적인 과정에서 꽤 여러 번 네. 그거 제가 한 말 아닌데요. 제 진술서 아닌데요. 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댓글 착 올라오나 보면 아이고 공부 좀 하고 나오지.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나 보다. 뭐 그렇게 심지어 저 보수 진영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 뭐 그쪽 커뮤니티에서도 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더라라는 그런 비평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보시면은 이게 재미가 2배로 더 재밌게 보인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근데 권성동 의원은 그럼 지가 그럼 법사위원 하지. 왜 법사위원은 안 하고 그랬을까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예리한 질문입니다. 예. 저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가해 선생이잖아요. 일타 강사잖아요. 네. 일타 강사인데 그래가지고 쪽집게 과외한 걸 막 돌려 족보를 돌렸어. 네. 근데 학생들이 다 못 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고 막 나랑 얘기해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가 하지. 왜 못한 거예요? 왜 법사위에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 가지의 제가 봤을 때 추측 정도만 가능한데요. 왜냐면은 사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현재 저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이름이 언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뒤에서 논객처럼 약간 활동하는 느낌이 강한데 본인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조명을 받아서 모든 게 계획들이 탄로나니까 안 나서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지금 뭐 차라리 정무위나 이런 데 다른 데에서 통과시켜야 되거나 신경 써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다던가. 정무위나 운영위가 가끔은 대통령실을 관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자면 최전방 공격수 혹은 방어, 그러니까 전방 방어, 또 압박 수비라 그러죠. 왜 앞에 나가가지고 공격 진영까지 몰고 가가지고 이렇게 수비하는 압박 수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정무위도 약간 그런 전면에 있는. 그렇죠. 그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정무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말 그대로 정무위고, 그러니까 아마 국회 운영 전반을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 압박 수비수로 세웠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법사위에 갈 여력이 없었구나. 그런 것도 있고 유난 갈등 때문에 당내에 잡히지 않는 그 분위기에. 야, 이거 참 그쪽도 힘들다. 그래서 야. 그런데 사실 좀 난감했던 거는 그나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안다 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지난번 법사위도 들어왔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공부 잘했다며. 근데 유상범 의원도 보면 똑같은 실수, 정말 재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걸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또 뒤에 재밌는 걸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되어 있군요.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위 이정호가 3부 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3부라고 내일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게 아마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월 2일 3일 1사단 방문해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1시 사단장 방문, 2시 첫날 운동, 그 다음에 2일차 다음날 아침 8시에서 9시 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정호 참고인이 아니라 이정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자, 경청해 주세요.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경청해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아니, 다 잘 아니까 웃죠. 자, 우리가 지금 3부를 가지고 요 단톡방 이 내용을 가지고 3부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골프 3부가 아니라 3부 이자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각자 자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 3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3부 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3부 토건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3부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웃으셨어요. 골프 3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동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가 4시에서 5시에 친대. 그래서 못 치면 9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우리가 늦잖아. 자,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녹취록은 자, 공수처에 제출이 됐습니다. 증거가. 제출이 돼서 지금 이 3부가 마치 3부 토건인 것으로 마치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의 대화는 이 당시에 본인들은 3부라고 얘기한 것이 4시에서 5시에 골프를 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3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 9홀 도는데 두세 시간이니까 9홀을 치자는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와 같은 녹음 파일은 공수처에 제공이 됐습니다. 즉 이정호를 3부 토건의 로비리스트로 연결하는 시도에 이 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표를 합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자신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공천 관련 부분은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어요. 예, 이건 그래서 맞습니까?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제공을 할 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제보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뭐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건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진짜 아니 3부를 꼭 3부 토건이 아니라 기필코 3부 골프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미 그게 3부 골프가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굳이 저렇게 우기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제 유상범 간사는 저 권성동 의원이랑 친윤계로 엄청난 사람인데 그렇죠. 노선을 바꾼 건지 어쩐 건지. 아니 좀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게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게 3부 군 골프장에 3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 보도도 안 받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기필코 3부가 3부 골프다. 아니 그게 유상봉 의원도 군대를 안 갔다 왔나 봐. 공부를 좀 안 했나 봐요. 군용 골프장에는요 야간에 골프를 칠 수가 없어. 왜냐? 누가 다 그거를 관리를 하느냐면 병사들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사들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에 애들 불러다가 밤에까지 골프를 치게 하면은 캐디 역할도 이런 거 하면 그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달리 없앤 게 아니야. 그래서 없앤 건데 세상에 그걸 굳이 3부 아니 군대 갔다 왔으면 알 텐데 근데 굳이 저걸 억지로 우기는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요즘에 웃을 일 많이 없었는데 유상범 의원님 응원합니다.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 야, 그러니까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미
저는 이거를 전국에 다 TV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제 청문회를 이거를 많은 젊은 친구들도 이 장면들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마지막에 김규현 증인을 나왔을 때도 왜 불렀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동문서답, 아니, 엉뚱한 질문을 해요. 분명히 보면 김규현 증인한테 물을 게 아니었는데, 보면은 녹취록도 김규현 변호사 녹취록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굳이 왜 물어보지? 아,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봤는데,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이 안에 섞여 있었어요. 아,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JTBC 통해 가지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녹취록들이 여러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사실상 또 다른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녹취록이냐면 그 골프 단톡방에 있었던 5명 중에 김규현 증인 변호사와 그 임성근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 말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예. 그 관계자들과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공수처에.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한 게 아니라 네. 그 단톡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자면 김규현 변호사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그런 녹취록을 제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의원 얘기한 거 보면 그런 녹취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권성동 의원을 통해 가지고 녹취록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이상하다. 이 사람 전혀 다른 여당 쪽 인물이랑 통화했을 때는 아이 그거 다 허풍이고 프레임이야. 이런 녹취를 따로 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를 공수처에 제출함으로써 혼선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아, 전형적으로 물타기, 증거도 물타기를 한다 그러는데 물타기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공부를 잘 하시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공부가 잘 덜 돼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자꾸 여당 법사위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녹취록이 이 김규현 변호사 거 아니야? 그리고 틀리고 이거 박정원 대령 진술서 아니야? 이게 지금 한쪽은 물타기를 하려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법사위원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이 양도 많고 양이 많죠. 못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물타기 작업과는 혼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했다는 유상범 의원이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자책골을 터트린 셈이 돼버렸네요. 유상범 의원 공부 잘하셨다고 하는데 공부 안 하면 잘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부 잘했다는 유상범 의원이 공부 안 해서 자책골을 이게 농담이라도 좀 서글프네요, 살짝. 그래도 한 가지 대단한 건 저희가 지난 6월 달부터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최대 황금기일 것이다. 여당 법사위원들 이 내용 전혀 준비 안 돼 있다. 그리고 본회의 직전까지도 참여하면 못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사실로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하루 열어서 저기 더 공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될 뻔했네요. 여하튼 확실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뭐 전략도 그렇고 사실관계에 대한 뭐 사전 점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사실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놀랍니다. 감탄을 했다 그래요. 뭐 녹취록도 나와, 진술서도 나와, 카톡도 나와, 뭐 다 나와. 너무 많아가지고 놀랐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모르고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딱 쪽집게만 가져갔구나. 요것만 외워 이랬구나.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요것만 외워가 아니었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전략을 알아야 지금 권성동 의원 필두로 해가지고 이거를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보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인지나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서 저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구나. 그러면 다음 법사위 청문회 때는 어떠한 전략들을 들고 나올지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는 거죠. 26일이죠. 다음 법사위 청문회가 다음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재밌겠네요. 공부를 좀 해올까요? 글쎄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혼날 것 같고 보니까 그렇죠. 예. 너무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게 티가 나니까. 그래서 좀 혼나서 준비를 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는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있고 일단은 전당대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지금 또 23일 일반인 여론조사가 오늘 내일 아마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혼잡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고 제가 하나 예측하기에는 이 전략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 다음 전략 중에 한 가지로 좀 예측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에서 제명시키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내쫓아야 되겠다. 네. 그래야지 좀 우리가 길을 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청문회 자동으로 회부돼서 올라온 것처럼 반대 청원도 하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에서 지금 저번에 법사위 무력화계획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그랬죠. 이 사이에 또 지금 올라와서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 제명 청원입니다. 아,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3만 정도가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30일 이내까지 그게 회부해야 됐고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텐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아무래도 제일 큰 벽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적이지 그냥 정청래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것도 법대로 올리자고 청원에 올리자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거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이 그때는 사회봉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사회를 잡을 텐데 아마 그러면 김승원 간사가 할 가능성이 제일 큰데 또 국힘당에서는 같은 당끼리 하면 안 된다고 우겨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회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글쎄 뭐 제3의 인물 우리 누구야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가능성은 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정청래를 괴롭히는 작전을 쓰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필요할 때는 응원도 하고 이렇게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청래 의원 제명 결의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로 안 올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정청래 탄핵 결의안 같았으면 법사위로 오는데 제명 결의안 같았으면 운영위로 갈 겁니다. 운영위로? 예, 그러면 우리 박찬대 의원이 계실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국힘당이 전략을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치밀하게 이거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려면 이렇게 대응해야 돼. 그래서 되게 단편적이고, 단세포적인 대응은 하고는 있으나, 이게, 치밀한 계산을 해서 대응은 현재는 못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제가 감탄이 나오는 게 제가 열심히 앞으로 더 분석을 해오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오면 제가 캐치 또 못하는 부분을 장윤여 선생님도 찾아서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케미가 잘 맞습니다. 제가 목요일에는 항상 좀 섹시한 주제들을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일요일에는 이렇게 가능하면 조금 가벼우면서도 재밌는 포인트 있는 그런 주제들 중점을 앞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2번 출연해 주셨는데 조금 버겁죠? 조금은 부담되긴 하는데 예, 왜냐면 내용 구성이 조금 알차야 그래도 또 장윤주 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좋은 주말인데 또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해가지고인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재밌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워낙에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빠뜨렸었는데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가면서 또 나름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내용 분석도 들어갔으니까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